태극기 집회가 확산되고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언론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어제 MBC 방송의 고영태 관련 특종 보도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신문에서 단독 특종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의 핵심 조력자 고영태,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특검이 고영태의 입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특검이 구속을 시키고 많은 피의자들의 진술을 받았는데 최승훈 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압수사 이런 말들이 이제 튀어나왔죠. 결국 고 씨의 말이, 고영태 씨의 말과 최승훈 씨의 말과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검은 고 씨의 말을 100% 믿고 최승훈 씨를 강압적인 수사를 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결국 언론 보도에서는 고 씨가 조력자로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고영태 씨의 조종하에, 지시하에, 실행하에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돼요. 물론 특검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런 특정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고영태 씨의 배우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고영태 씨의 신변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고영태 씨의 신변을 안전하게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만약 배우가 있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고영태 씨가 죽음으로 시체로 발견될까 염려가 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지만 어제와 오늘의 이 특정 보도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태극기 들고 나온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속속 덜쳐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분의 글을 소개하려고 해요. 한 분은 남편과 함께 태극기 집회에 나왔다가 남편이 연설을 듣고 너무너무 붕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지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당기국 집회 연단했으면 이런 연설을 하고 싶다라면서 저한테 이제 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고, 그리고 한 세대에 건너뛰어서 어느 여대생의 글이 또 자생처 TV 댓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도 소개시켜 드리고, 또 한 분은 저 멀리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캐롤라이나에서 사시는 분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마찬가지로
자생적 TV 영상을 보고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태극기의 집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대한문 앞에서 더 많은 태극기들이 모여서 진실을 밝히는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길어집니다. 탄핵이냐 아니냐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냐 개돼지로 남느냐의 싸움입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6.25를 지나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우리 기성세대가 이 싸움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젊은 세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슴에 안고 생업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입니다. 나라의 기둥인 젊은이들에게 이 싸움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은 기성세대가 책임지고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성세대 여러분, 우리는 살 만큼 살고 자유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세대입니다. 잠시 안락에 빠졌던 것이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젊은 세대한테, 자식들, 손주들에게 물려줘야겠습니까? 저는 이 혼란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이 한 몸 바쳐 끝내겠습니다. 내 자식, 손주에게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 후손을 잘못 가르친 죄, 어쩌면 기성세대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가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자식 사랑, 나라 걱정하면서 이렇게 탕유국 연단에 오르면 꼭 하고 싶은 말이었다고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쯤 차이가 나겠죠. 어느 여대생의 마음을 담은 진솔한 글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이제야 알 것 같다. 저는 젊은 20대 여대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에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말은 가슴에 다가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국은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세대 분들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세계 최저의 거지 국가였다는 사실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그런 말을 부모님 세대에게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여진 정치학 책 몇 권과 인터넷에 떠도는 쪼가리들을 읽고서는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 발전을 옹호하는 교수님을 향해서 수구꼴통 교수라며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파시스트라는 정교조 교사들의 끈질긴 20여 년 악선전에 젖어왔기에 학생의 주도의 모임도 반미로 반중부로만
시간을 보내왔기에 사실상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발언은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한국의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알게 되고 대단한 경제 발전 한강의 기적을 이뤘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은 시야를 넓혀 외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입니다. 한국이 5.16 혁명 당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던 세계 100등 최빈국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0년대 국민소득이 한국 70달러, 북한 100달러, 필리핀 200달러에서 60년 3천만 불 수출이 연 1억, 10억, 1000억 달러 돌파는 기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후 한국의 비약적 기적 같은 발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방 후 신생 독립국들 50국 중에 한국이 70만 국군을 유지하는 국방비를 부담하며 수백 번 북해 무장공비의 침투, 도발을 당하며 싸우며 건설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발전,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부흥은 미군 100만 명이 주둔하여 주고 국방비 부담도 없이 전쟁의 위협도 받지 않고 세계 최강 최고 부자국 미국의 보호 아래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한국의 10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막대한 국방비가 경제에 투입되면 수십 배 발전의 기폭제가 됩니다. 일본의 부흥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항모 5척을 보유했던 나라 미 해군 7함대와 미 육군 20만 명이 주둔하며 안보를 책임져주고 막대한 국방비 부담 없이 경제 발전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5배 미국의 원조 지원이 있었기에 수월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거지 국가가 6.25 3년 전쟁 피해를 딛고 앞서 있던 아시아 10여 개국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 100번째 빈국에서 과거 조공국가였던 중국도 너끈히 누르고 8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시대였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부모 세대들은 보수 꼴통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기적 같은 발전을 일으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적 정치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가를 알게 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중국 최고 인기 정치인인 덩소평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덩소평이 한국의 발전 주역 박정희 모델을 무조건 초정해서 따라하고 중국이 발전하려면 한국 경제 발전을 무조건 따라가라고 포항제철 삼성전자를 부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캠브리지 대학 수재이자 싱가포르의 아버지인 리칸유, 이광요 수상을 알게 되면서 리칸유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질투심과 경쟁심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양에서 똑똑한 촌철살인 발언으로 아시아의 입으로 불리는 마티르는 공개적으로 나는 박정희를 존경한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되고 싶다. 말레이시아 비전인 룩 이스트 폴리시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의법까지도 따라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무샤라프도 나는 박정희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되고 싶다 라며 흠모하고 지금도 몽골,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등 외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을 대단하게 평가하며 따라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지도자 후진타오가 이례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를 만난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졌지만 후진타오는 대학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직접 공부까지 한 사람이었고 후진타오 이외에도 중국 정치인들은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읽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여 중국 대학 수업에 박정희 강좌를 개설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촌스럽고 무시했던 새마을운동은 후진국들의 성공적 발전 모델로 인식되어 이라크, 몽골, 콩고 같은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절단을 보내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냐 라고 물으면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만큼 극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은 세계 제패를 꿈꿨던 원래 강국 부자 나라였고 미국군이 독일의 100만 명, 일본의 20만 명으로 국방을 책임져주고 공산주의 팽창을 막으려 미국이 한국보다 10배 원조를 하였으나 한국은 3년 전쟁을 겪은 이후 기술도 자원도 없이 막대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북한의 수백 번 도발에 자주 국방을 하며 잿더미에서도 저렇게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후진국들에게도 우리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준다 라고 말합니다. 외국의 경제학 책들에서도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제3세대 국가들에게 하나의 최상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 불평등 정도도 낮으면서 100년 걸리는 산업화를 2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루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기존 경제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3년 전쟁 치른 국가에서 20년 만에 세계 제1의 제철소, 자동차 제조국, 세계 제1 전자산업국, 세계 제1 선박 조선을 하는 중공업, 첨단 산업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 경제사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불릴만 하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얼마나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경제 발전이 국민들의 노력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도 무식한 소리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태만해서 못 사는 것입니까? 중공의 잃어버린 30년 모태똥 시대에도 주민은 고단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농업국에서 중공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성된 과정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느 여대생의 글이 자생초 TV 댓글에 소개됐어요. 그래서 제가 옮겨온 것이고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련 서적은 모조리 사서 보내라고 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 왕팬이 바로 구소련 공산주의 명주국가였던 부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편의 글들을 소개하면서 약 1세대가 차이 나는 이 간격이 조금 좁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히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도 애국 방송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니 2016년 12월 9일 전에 조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탄핵 후 희망이 전혀 없고 정말 너무도 암울하여 눈물만 펑펑 흘렸습니다. 이미 게임 오버라고 언론이나 국회 모두 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 없는 대통령의 위헌적이며 비정상적인 누명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탄핵 소추 과정도 말도 안 되게 위헌이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태극기도 없어 구매하였습니다. 태극기를 집에 개양하였는데 캐롤라이나 푸르른 하늘 아래 흘러기는 태극기가 불쌍해 보인 건 처음 느꼈습니다. 폭풍과 먹구름 속에 한 가닥 희망은 최악의 상황에도 독립운동을 하시고 전쟁을 겪으시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조국 선열들에 비하면 우리가 슬픔에만 빠져 좌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미 늦어 물리칠 수 없어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조국을 위해 노력을 해야지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애국자도 아닌데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아무런 노력과 도전을 안 하면 영영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역사적인 태극기 물결로 2016년 12월 9일 전후로 비포 앤 애프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 썩은 사법부, 국회, 언론, 검찰, 지도층 모든 게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픔을 딛고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탄핵 기각, 탄핵 원천 무효, 국회 해산, 혁명특검 해산,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통일로 나가자. 이렇게 외국에 계신 분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거리에 쏟아져 나온 태극기를 들고 나온 분들의 마음을 이 세 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